자, 여러분, 앞 시간에 이어서 뒷부분 시사토론의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시사토론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논리를 구성하는 데는 한 단어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또 한 문장으로는 안 되겠죠. 한 문장만 가지고 안 되고 또 한 패러그래프 가지고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내용을 잘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논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지원금 아니면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와 관련된 그런 지원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지원금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 또 요즘 그 팬데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주로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정책적 배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맥락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대마초 문제나 사용 존폐 문제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시사 토론의 논제가 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논의의 배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조사를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듯이 사용제도의 존치, 또 사회적 이슈가 된 여러 가지 그 배경들, 간단히 속에서 이 논제가 갖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통상 언론 내용을 적절하게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논의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또 논의의 배경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자료 중에서 특히 여론들 또 그리고 출처를 밝히는 것도 대단히 도움이 되고요. 또 그리고 다른 나라의 또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숫자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논의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상대와 또 토론을 나름대로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 토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논제에 대한 어떤 그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듭 얘기합니다만 이 토론은 1대1 토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대를 이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토론을 지켜보고 있거나 또 토론을 나름대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 텍스트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로 논의의 배경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뭐 좀 지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사용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여기서 지난 7월 6일은 제가 정확하게 그 연도를 모르겠습니다만 사용 확정 판결을 성공해가지고 사용 중백 뭐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왜 이게 갑자기 사용제 존폐 존치가 나름대로 이슈가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항상 토론에서는 또 논제를 정의를 해줘야 되죠. 논제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지 않으면 항상 토론하면서 서로 어깃장이 생긴다고 그러죠. 네. 서로 어긋나게 됩니다. 서로 주장이. 그래서 상대와 내가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용어가 소위 그 포함하는 또는 지칭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어떤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면서 서로 개념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용어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기본소득제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는 역시 여러분들이 사전이나 법전, 언론, 논문책 등을 해서 정확하게 인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용어만 정의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의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소위 working definition이라고 하는데요. 좀 실전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긍정적 입장입니다. 기본소득제란 모든 국민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의제 상관없이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받는 제도로 정의하며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죠. 네, 바로 용어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관 제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말하기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아까 상대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상대에게 항상 친절하게 항상 말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산말 원칙이라고 해서 말하기 할 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그다음에 실제를 본문에서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말한 것을 말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에 이야기하는 말할 것을 말하라. 어찌 보면 예고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사형제 존치라는 그런 사형제를 존치해야 된다는 입장을 찬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뭐를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다소 반복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구어는 짧게 소리로만 전달되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적절한 반복이 필요하고 또 상대가 그것들을 될 수 있으면 잘 들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실제로 말하고 그리고 또 말을 한 것을 한 번 더 말을 해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주장한 바는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을 할 때 논제를 항상 의식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논제를 주장하는 근거를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논제들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장들이 하나의 논제를 지지하는 이유가 돼야 됩니다. 분명히. 그죠?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뒤에 나오네요. 그럼 보유세를 실시해야만 되는 당에서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분별한 동물 유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 되죠? 왜냐하면 이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한 주장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과세의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것도 역시 뭐 충분히 그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하부 주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근거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반려동물 보유세를 실시해야 된다는 긍정 측의 주장의 그 첫 번째 이유가 무분별한 동물 유기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키우는 것 자체에 세금을 부과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동적인 그런 요즘 뭐 유기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매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진정으로 책임질 사람만 키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히 정리된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보니까 충분히 그런 근거가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어떤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찬성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과세의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인지 볼까요? 과세의 공정성.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과제의 공정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하부 주장의 세 가지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죠. 자, 말했죠. 이제 자, 아까 말할 것을 첫 번째 했고 말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말한 것을 말하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뭐뭐라는 점에서 둘째 뭐뭐에서 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총체적인 마무리를 해야죠.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겠죠. 자, 저는 긍정 측은 흉악 범죄를 줄여서 더 악랄이죠. 안락한 사회 환경을 만들고 사회적인 실현을 위해 사용자들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바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사용자들 전체를 강력 있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냥 딱 요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뒤로 물러나서 전체를 조망하면서 마무리 발언을 한번 해라 하라는 것이죠. 자, 이제 질문과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질문과 답변은 뭐 그렇게 어려운 그런 수행은 아닙니다. 그죠? 자, 상대의 주장을 먼저. 자, 항상 우리가 질문과 답변을 하는 이유는 입론에서 나왔던 상대의 주장 중에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또 불분명한 부분 또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상대층의 주장을 분명히 제시를 한다. 왜냐하면 결국 질문은 입론에 대한 주장 아니겠습니까?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입론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지를 분명히 해서 상대가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해버리면 아무리 자기가 한 이야기하지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상대측의 주장에 대해 적절한 질문한다. 전혀 그 동문서답과 같은 질문,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꿍꿍이 속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좀 그 몰아가는 식으로 너무 멀리 보고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어떤 답변 질문보다는 실제로 나왔던 이야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그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질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하는 거고요.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설명하고 기다려주는 배려심 이런 것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디베이트와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통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몰아붙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태 우리가 이거를 또 뭐 경쟁으로 하게 된다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누가 더 소통 원칙을 잘 지키고 남을 배려하면서 토론했나라는 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대를 압도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베이터가 그런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현재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토론을 긍정과 부정이 각각 나눠서 각각 입론을 하는데 각각 입론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평행으로만 달리는 어떤 그런 복선 철도처럼 이렇게 두 개가 가잖아요. 네, 제가 복선 철도라고 하는 것은 철도는 결국 특히 단선으로 가는 경우에 만나게 되면 뭐 기차가 달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이거는 제가 말하면 복선입니다. 그렇죠? 하나가 두 개의 철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평행을 달려서 왕복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을 가거나 그러다 보면 여러분 기차 철로가 매번 평행으로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이 철도 선들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만나는 거는 기차들의 왕래나 또 적절하게 기차를 보내야 될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와인은 그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충돌하기 위한 어찌 보면 만남입니다. 합류입니다. 그렇죠? 좀 여기서 이제 비유가 적절치 않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철도를 해서 동시에 달리게 되면 커다란 사고가 나겠죠.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반드시 이 충분하게 만들어줘요. 제가 아까 그 반박적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긍정과 부정임에도 불구하고 반박적 주장을 분명하게 부정 측에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긍정과 부정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클래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네, 충돌을 어찌 보면 강제로 어찌 보면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측이 조금 그런 면에서 부담이 있지만 또 역지사지 토론으로 우리가 긍정과 부정을 번갈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때요 꼭 한 사람만 부정만 꼭 손해를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2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기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토론은 항상 이렇게 두 입장이 서로 그 평행을 이루는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부정 측의 반박적 주장을 하나 이상 반드시 포함시킴으로 해서 강제로 어찌 보면 충돌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예를 들어서 사형제 존치는 이쪽 긍정 측에서는 사형제 존치는 예를 들어서 뭐 범죄를 줄인다라고 하면 부정 측에서는 범죄를 줄이지 않는다, 줄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분명히 어떻습니까? 반박적 주장이죠. 하나는 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아니다라고 또 이쪽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이쪽에서 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반박적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당장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분이라는 시간을 따로 주어서 강제로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창의력과 더불어서 순발력 또 사전에 준비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역량 준비 태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반박적 주장과 새로운 주장을 함께 제시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박적 주장이란 긍정 취재 주장을 반대로 바꿔놓은 것으로서 최소한 한 개 정도, 최소한 한 개면 되겠습니다. 두 개.
새로운 주장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세 개를 얘기할 때 하나를 반박적 주장을 한다면 나머지 두 개는 긍정 측에서 제시되지 않은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예를 들어서 주장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긍정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비인간적인 제도, 사회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한다. 비인간적인 제도니까 당연히 폐지해야죠. 이유가 되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나은 형벌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왜냐하면 사형은 범죄 발생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반박적 주장은 부정 측에서 어떻게 합니까? 범죄 발생률을 줄인다? 어떻습니까? 이거 줄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줄인다고 그랬죠. 반박적 주장입니다. 그렇죠? 자, 정의에 부합한다. 이건 새로운 주장이고요. 국민의 과반수가 지지한다. 뭐 물론 국민의 과반수가 지지하면 폐지해야 되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줄친 부분이 바로 이 반박적 주장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것들은 준비를 했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 2분 동안 시간 안에 긍정 측에서 나왔던 세 가지 주장 중에서 하나를 어떻습니까? 준비한 내용에 부합하게 최대한 들여서 반박적 주장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부정 측에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들 순발력과 더불어서 재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런 것들 사전에 준비를 잘 해놓으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대의 주장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 자, 사형 반박 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반박으로 들어갔다고 치고요. 반박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사형제도 조치가 흉악범을 준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사형제도 조치가 흉악범을 준다는 연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텍사스랄지 이런 데를 쭉 하면서 범죄가 주로 사형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에 그런 여러 가지 외국 자료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반박으로 주장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의 주장에 대해 반대되는 주장. 자, 반려동물 얘기를 해볼까요? 무분별한 동물 유기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해 오히려 동물 유기를 확대시킨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이유는 경제적 여건이 가장 큰데 현재 반려동물 키우는 데 들어가 식품비나 이런 것을 때 세금까지 내야 된다면 유기된 동물들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그런 주장이죠. 오히려 보유세를 하게 하면은 유기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가뜩이나 더 어려운데 이제 그런 식품 뭡니까 살 때 뭐 보유할 때 보유세를 내야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유기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반박입니다. 자, 또 반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부정 측의 입론의 주요 주장을 요약한 후 반박 개관 제시를 하였는가. 이거 긍정 측에서는 항상 부정 측에서 입론에서 세 가지를 항상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토론은 나는 나의 주장을 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토론과 토론은 순서를 더불어서 말끝을 이어가는 그런 어떤 논리 게임 또 어찌 보면 말의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 입론의 주요 주장을 요약한 후 반박의 개관, 주장 전개 순서를 먼저 제시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뭐 반박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부정측 같은 경우는 긍정측의 주요 주장을 요약한 후 재반박의 개관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자, 긍정측의 반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 먼저 긍정측이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부정측이 또 입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부정측의 입론에 따라서 긍정측이 이미 반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반박을 했기 때문에 부정측에서는 다시 그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긍정측의 반박의 주요를 한 후 재반박의 개관을 제시하죠. 저희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런 반박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주장을 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상대측의 주요 주장을 먼저 제시하러 반박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우리가 반박은 자체로서는 반박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상대의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때요? 상대의 주장을 먼저 그래야 이해하기 쉽죠. 여러 가지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면 소통에서 원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상대의 주장을 먼저 제시하는 반박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박의 근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니다, 뭐 타당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근거를 들어가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전체 그리고 토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 발언을 했는가 이 부분을. 이것도 아까 우리가 입론할 때 마지막 의뢰 발언을 하는 마찬가지로 큰 그림을 그려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항상 토론이 전체 내용을 요약한다고 그랬는데 반박만 요약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원래의 주장을 짧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부정 측의 주장을 정리를 하면 이제 긍정 측 보면 뭡니까 반박 객관이 되겠습니다. 자, 부정 측의 주장을 정리를 하면 자, 부정 측에서는 반려동물 오히려 동물 유기한다. 그리고 반려동물 보에서 실효성이 없다. 동물학대 금지법으로 강화로 강화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긍정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반려동물 보호세는 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높인다. 그렇죠? 그 반려동물 보호세는 제도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실효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동물학대 금지법은 반려동물 보호세를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긍정 측에서는 부정 측에 반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부정 측은 또 어떻게 하느냐? 볼까요? 자, 긍정 측에서는 반박 이제 부정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긍정 측에서는 정의를 보면 반려동물을 보이스를 통해서 동물 유기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했고요. 또 그리고 반려동물 보이스를 통해서 동물 법칙 상상 그리고 마이크로칩 같은 걸로 해서 탈색 불가능한 시스템을 통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으로 저희 부정 측에서는 첫째, 보이스보다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줄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보이스보다는 보이스는 결코 동물 복지 향상을 이룰 수 없다.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탈세가 불가능한 시스템으로도 보이스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근거를 대야 되겠죠. 왜 탈세가 불가능한 시스템으로도 보이스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먼저 보이스의 경제 부추론을 성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부담이 반려의 가장 첫 번째 이유이기 때문에 등등 이슈에서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반박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제시된 부정적인 주장에 대한 반박이 끝난 후에 자신의 입론에 대한 주장을 다시 확인하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핵심 주장. 왜냐하면 우리가 토론은 반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의 자기가 했던 입론의 주장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자신의 입장에 대한 강화해진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그 반박을 보면 세금과 뭐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때 그 근거가 적당해야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다. 반려동물 도구세는 국민으로부터 조세정을 불리게 세금 걷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당연히 반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반박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봤고요. 이제 짧게 비언어적인 요소. 비언어적인 요소는 그 목소리나 높낮이, 고저 이런 것들인데요. 크게 여러분들이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만 될 수 있으면 명쾌하게 발언을 하고 또 내면화해서 발언을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면화하는 이야기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정보를 낭독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토론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 또 이런 것들은 상대로 하여금 마치 그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남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아서 어찌 보면 깊이 있는 토론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표현력,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구사를 해달라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눈맞춤이 대단히 중요하죠. 자료만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대를 보면서 하는 그것도 비록 화상으로 합니다만 서로 상대 얼굴 보면서 하는 그런 톤이기 때문에 상대와 가끔 눈물을 맞추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말하는 내용을 숙지하고 비언어 요소를 잘 활용하여 내면화된 전달한다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심사 기준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론과 아까 얘기했습니다. 질문과 답변 그리고 반박 이 세 가지는 토론 수행에서 서로 구분되는 중요한 스피치 퍼포먼스다. 스피치를 통한 말로 하는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거기 아까 얘기했던 내면화된 시간, 말과 더불어서 비언어적인 그런 측면들을 그리고 살펴본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시간도 초과하지 않게 잘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다행히 이번에 하게 되는 솔루션에는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은 타이머를 보면서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만 역시 자기 그 손목시계랄지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시간을 잘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중요하겠습니다. 자, 입론 심사 항목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배경과 용어 정의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 했고요. 또 긍정적 핵심 논지를 제시하면서 반박적 주장과 새로운 주장 함께 제시해야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박적 주장만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새로운 주장만 해도 안 됩니다. 이문을 따로 줄을 정도로 굉장히 중시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또 뒷받침하는 근거나 추론들이 잘 형식적인 것과 어찌 보면 내용적인 측면을 조건들을 만족했는가를 다 보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자기 주장을 강조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인문에서요. 질문은 항상 상대의 주장을 분명하게 상대가 말한 인문에 나왔던 어떤 부분인지를 분명하게 하면서 자기 질문을 해달라는 것이고요. 적절한 질문,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을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질문이 조금 중심에서 벗어난다거나 이런 것들, 네. 그런 더 좋은 질문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진지한 자세로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상대를 몰아붙이기보다는 배려를 하면서 인정하고 수용하는 공감적 자세로 말을 하는 것이 되는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반박. 부정책 입론 주요 입장을 반박한 후 반박을 객관 제시를 해야 된다. 그죠? 이건 항상 상대가 한 말에 대한 반박이기 때문에 앞에 반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는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긍정적 얘기고요. 반박 후 주요 주장을 요약한 후 재반박 객관을 제시하면서 얘기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긍정 측의 반박을 듣고 나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대 측의 주장을 먼저 얘기하고 반박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각각의 반박이 적절한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토론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 발언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 겉으로 보면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그런 활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표현 능력은 논제에 대한 내면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말할 때 상대를 가끔 봐주면서 또 그리고 충분히 내용을 자기가 이해를 하고 전달하는지를 본다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을 잘 들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입니다. 그죠? 시간과 관련돼서 크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초과해가지고 또 조금 다소 넘는다 하더라도 조금 그레이스 피어드라고 해서 크게 뭐 감점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간을 적절한 상태에서 너무 길지 않게 거듭 이야기합니다. 신사들의 게임이기 때문에 우아하게 그래서 항상 한 30초가 넘지 않도록 그죠? 네.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시사토론 방법과 신사기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